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자, 판소노트의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1페이지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1페이지에 좀 이따가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히 복습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자, 권리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되죠. 그러면 권리가 최초로 취득하는 게 뭐예요? 원시 취득이죠. 발생인데 원시 취득. 뭐 있었습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하려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원시 취득에는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정, 기술이든 지문.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남의 토지를요 20년간 평공연하게 내 거라 생각하고 점유, 자주로 점유하면은 등기함으로 취득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내 거라 생각하고 점유해가지고 점유하고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소송 제기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점유 취득 시효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촌에서 많이 생겨요. 촌에서. 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땅 방치해놨다가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경작했어요. 20년 넘게 경작했죠. 날라옵니다, 소송. 알죠? 소송 와가지고 뭐합니까? 점유 취득시효 주장해가지고 등기 취득하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재산 뺏기는 경우를 몇 명 봤습니다, 내가. 아시겠죠? 뺏길 수도 있고 빼앗아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점유 취득시효예요. 왜 이걸 두냐면은 20년간 이제 여러분은 뭐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는 이 방치해놨죠, 방치. 근데 이 사람은 적극적 권리 행사를 했잖아.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자. 이거 이 취지입니다. 알겠죠? 요거 반대가 소멸시효입니다.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단 말이야. 이 소멸시효고. 20년간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하는 효력이 있는 게 뭐야? 취득시효고.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는 효과가 뭐라고요? 원시취득입니다. 취득시효. 이게 34회 때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뭡니까? 승계는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요거는 최초 취득하는 거지. 내 건물지가 최초 취득하는 거고 이 사람은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지. 받는 거는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했지. 그럼 이전하는 게 있는데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특정된 물건을 받는 특정 승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34회 때 시험 나왔잖아. 매매는 뭐라고요? 특정 승계. 특정된 물건을 받으니까 특정 승계다. 그게 시험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41번 지문에 두 개 나왔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빚도 같이 받으면 무슨 일 했어요? 포괄승계, 상속이 대표적이다. 맞아요? 합병도 앞에서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으니까 합병도 포괄승계다. 자,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취득은 용의물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권,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설정하면 취득하는 경우고 저당권도 설정한다 그랬죠?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18회, 28회 때 시험 나왔던 게 저당 잡았다.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저당권 설정 뭐라고?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거 시험 나왔던 거. 자, 권리 변경입니다. 주체가 가배설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가배설로 바뀌는 주체 변경을 하고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인데 양적 변경에 뭐가 있다 그래서 첨부가 되죠. 첨부. 자,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붙였는데 양이 커졌잖아. 이거 무슨 변경이다? 양적 변경. 물상 대위 같이 은행이 대출해줬다. 질적 변경을 했죠. 물상 대위, 질적 변경. 맞죠? 그래서 됐고. 장유의 변경은 뭐랬어? 18회 시험에 나왔던 게 순위 승진은 장유의 변경인데 18회 시험에 내용의 변경이라고 시험 나와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18회 시험에 3번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저는 기출문 다 외우고 있으니까 맞죠? 다 이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 이게 뭐였어요? 상품, 백화점 같이 목적물이 멸실해버리면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일본에 지금 지진 났잖아요. 그건 무너졌지? 무슨 소멸이야? 그래, 절대적 소멸. 보면서 느껴야 돼. 아, 저게 절대적 소멸이다. 알겠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보면서 아, 저게 절대적 소멸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됐어. 상대적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갑에서 을로 넘겼으니까 갑의 입장, 매도인 입장에 봤을 때는 상대적 소멸이다. 우리 프린트 지문 있죠? 지금 한 5번까지 풀었어야 돼. 1번부터 5번까지 프린트. 프린트 카운터 앞에 있다고 그만 얘기했는데 맞죠? 그래도 지나간 거 아니죠 그냥? 네?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그 풀이를 해줄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네? 마지막 시간에 풀이 해주고 매일 정리학습은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풀이를 딱 해주는데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또 우리 파일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거 풀이 띄어가지고 다 설명해 줍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고 보면은 프린트 보니까 어때요? 중요한 거 많죠? 이거는 반드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나온 것들 이어놨다고. 최소한이다 제발 좀 이것도 모르고 이런 게 틀리면은 맞출 게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중간중간에 테스트 한다 그랬죠? 나눠서 다 테스트 할 거예요. 이름 다 체크할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모르게 숨어서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시험 치게 할 수도 있어요. 알죠? 도망가지 말고. 아시겠죠? 빨리 간다고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또 갑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20페이지가 우리 판소노트의 3페이지입니다. 책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판소노트에 다 있습니다. 판소노트 있어요? 이거. 없어요? 저 뒤에 받으면 돼요. 네. 자, 필기노트입니다. 자, 3페이지 펴시면 돼요. 3페이지 갑니다. 자, 법률사실. 자, 우리가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을 했잖아요. 법률사실은, 자, 어떻게 나누냐? 용태와 사건으로 나눕니다. 외우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거. 요게 포인트, 시험의 포인트. 알겠어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용태가 뭔데?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용태라고 합니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알았다 그래.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거. 정신적 작용에 기하지 않는 걸 말한다. 사건이라 하고요.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면 외부적 용태. 안에 갖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로 나눠집니다. 그럼 외부로 나타냈을 때 적법행위냐 위법행위 나눠지고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누어집니다. 자, 준법률행위 나눠집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나눠집니다. 외우는 사람 바보, 멍청이, 똥꾸까지 할게요. 할 필요 없어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시험에는 지금 올해 또 나왔던 게 요 의사의 통제 나왔어. 여기 나왔어.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나오는데 표현행위는 관념의 통제와 의사의 통제가 있습니다. 관념 통제, 의사의 통제가 있고 감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안 나와요. 요 두 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통제하는 건데 자, 이거는 각종 통지, 승인, 보고 한 개 더 적어놓습니다. 대리고 수요 표시. 자, 이 대리권 수요 표시 해놓고 옆에다가 위에다가 25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면 돼요. 판소도 25페이지 참조 딱 적어놔요. 대리권 수요 표시. 안 적혀있죠, 저거? 요거 안 적혀있죠? 요거 적어놓으면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 판소노트 25페이지 안 봐요. 판소노트 25페이지. 표현대리 나옵니까? 표현대리. 25페이지. 폈어요? 25페이지 피니까 125조 딱 해가지고 대리권 수요 표시 나옵니까? 무슨 통지되어 있습니까? 관념에 통지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3페이지 참조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 하면서 거기 3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면 또 3페이지 앞에 가서 복습하겠죠. 그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각종의 통지나 승인이나 보고나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야. 자,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는 주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건데 요거는 각종 최고와 거절. 각종 최고와 거절을 뭐랍니까?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행위와 있고 비표현행위인데 비표현행위는 사실행위라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즉 우리 오직 머릿속에 요거만 한다 그랬지. 요거만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그 20년 동안 요 내용 나온 적 없어요, 지금. 알겠죠? 오로지 출제위원도 여기까지만 나와요. 요거 두 개. 그리고 이게 준법률 행위 안에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알겠어요? 준법률 행위 안에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는데 표현행위에서 관님의 통지는 뭐가 있다고? 통지, 승인, 보고가 있고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이 있습니다. 최고는 뭐냐면 아래 채자에다가 고할고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최고. 여러분 최고장 들어봤죠? 빨리 이행하라고 최고하잖아. 네, 최고랍니다.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표현행위는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요 사실행위 요 밑에 내용들은 지금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은 한번 뭐 나올 때가 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가 준법률행위 안에 있고 관념의 통지는 뭐뭐 있다고? 읽어봐.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소유 표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알겠죠? 대리권 소유 표시는 25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때도 관념의 통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알겠죠? 최고와 거절을 무슨 통지를 한다? 의사의 통지라고 한단 말이야. 주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자, 20페이지에 보니까 박스가 우리 판소부터 내용 같죠?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고 용태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눠지고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눠지고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눠지는데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위에다가 비표현행위 적어놓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비표현행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무슨 통지가 있다고? 관념의 통지가 있지.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바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나와 있죠. 박스에. 거기에 별표 하나씩만 해놓으시면 돼요. 하나씩만. 예? 자,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어디에 행간펜? 두 번째 줄에 각종 최고와 거절에 해당되고 관념의 통지는 어떻게 됩니까? 알리는 건데 각종 통지와 승인 나옵니까? 거기다가 대리권 수요 표시 적어놓으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 칠판 적어놨죠? 대리권 수요 표시도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 오케이? 관념 통지. 요거는 25페이지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할 때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번 나왔습니다. 한 2번 나왔어요. 지문으로. 알겠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10년 동안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내용 볼 필요가 없다.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예상 문제 나왔잖아. 준법률행위인 것을 고르시오. 보세요. 준법률행위 딱 보니까 최고 있죠? 에? 답은 몇 번이다? 거기서 문제 답이 최고 나오면 답이잖아. 맞죠? 몇 번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동의, 취소, 추인, 해지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자, 10번 보세요.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거든. 여기서 요 내용이 이제 어디냐? 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1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옆에 가서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요 내용부터는 우리 판소부터 1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 1페이지로 가셔서 자, 1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단독행위. 자, 우리가 법률행위는 자, 밑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적냐면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거 적어놓고 여기 정의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출제위원들은 오로지 저 단독행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한 개면 단독행위.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개야. 자, 합동행위는 뭡니까? 요거 그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들어봤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요겁니다. 사단법인 여러 사람의 하나의 의사를 평행적 구심적으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뭐야? 한국총 뭡니까? 유치원연합회 들어봤어요? 유치원연합회? 4, 5년 전에 이제 뭐 유치원연합회에서 돈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때. 한유총이랍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자, 그럽니다. 그렇게 그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입니다. 시험은 계약 합동행위 안 나오고요. 뭐 오로지 뭐 나온다? 단독행위. 32, 33에 나왔고요. 28일 때 시험 나왔고요. 이게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단독 문제로 나온 게 32, 33 연달아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독행위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법률행위에 의 돼 있습니까? 의 있죠? 네,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차자치 실현 수단이다. 알았다면 돼요. 시험 안 나와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나와 있는데 밑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무슨 요건을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돼 있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저 적어놨죠? 법률행위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법률행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고 나머지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와 차이점 나와 있는데 준법률행위는 맨 끝에 줄 거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서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랍니다. 맨 끝에. 준법률행위가 구별 나오죠. 양가로 3번에 맨 끝에 있죠. 안 중요합니다. 넘기시면 돼요. 안 중요합니다. 자, 넘기셔서 이제 어디에 별표해야 되냐면은 자, 그 앞에까지 전부 다 X입니다. X. 왜 X? 집에 가서 복수도 하지 마라. 알겠죠? 책이 있잖아요. 기본서에 XX 하면 진짜 X 해놓으면 돼요. 안 봐도 돼. 예? 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법을 전공하고 싶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대학원까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시겠죠? 한번 뭐 제대로 가서 한번 배워보세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은 뭐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잖아. 그럼 쉴 때면 안 내는 거는 버려야죠. 알죠? 그렇게 됩니다. 자, 넘겼어, 이제. 24페이지에 법률 종류, 단독행위 별표 3개. 별표 2개 합시다, 2개. 3개는 매년 나오는 거고, 별표 2개면은 10년 동안 5번에서 7번, 6번 정도까지 나온 겁니다. 7번 이상 나온 거는, 10년 동안 7번 이상 나온 거는 별표 3개. 됐죠?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별표 2개. 10년 동안 3번, 2번 나왔다. 어떻게 돼? 별표 1개. 알겠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옵니까? 타이틀에 32, 33 나왔다 있죠? 나옵니까? 28회 때도 지금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30회 때도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다 이 말입니다. 단독행위가. 자, 그러면 밑에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몇 개? 동그라미 1번. 한 개 찾았어요? 거기 현관 패턴. 의사표시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단독행위를 한다고. 자, 내가 이제 의사표시 하는데 의사표시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근데 서로 대입된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뭐야? 계약이에요. 알죠? 뭐 계약 중요한 거 아니고 합동이 중요한 거 아니랬어. 뭐가 중요하다 했어? 단독행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부터 한번 봅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고 있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있는데? 동의, 적어 놓으셔야 돼.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표인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폭인데 소유권의 폭입니다. 소유권 폭이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고 저 친구가 동철인데 이 동철이가 있잖아요. 최동철이라는 친구인데 동철이가 고깃집을 합니다. 돼지고깃집. 돼지고깃집은 항상 뭐 나옵니까? 상추 나오죠. 맞죠? 상추가 많이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죠? 잘 됐다는 얘기 장사가. 그래서 이 만든 거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친구 보고 만든 거예요. 알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자, 그러면 동의가 뭔데? 동의가. 동의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 만 19세 미만. 맞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술 먹으면 돼, 안 돼?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런데 음식점 가서 먹으면 돼, 안 돼? 주민등록검사 안 합니까? 봐라. 너무 오래 지났다. 여러분 이제 맞죠? 검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맞죠? 자, 너무 오래됐죠, 이제. 아무도 검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딱 하면은, 맞죠? 예. 포스가 있기 때문에,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야. 만 19세 미만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작년에 그 앞에 연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아파트에,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갔잖아. 세금을 양도세 많이 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랬잖아. 심지어는 3살, 2살짜리 애들한테도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그랬잖아. 봐라, 강남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했잖아. 자,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받았단 말이야. 15세가. 그런데 이걸 매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맞죠?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파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야. 매수인이 되는데, 자, 이런 매매 계약 할 때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 법정 대리인. 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만 몇 세가 될 때까지? 19세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인입니까? 법으로서 대리인이야.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미성년자 앞으로 된 부동산을 팔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 있어야 된다고, 동의권. 알겠죠? 등기법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등기법에 가면.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부모만 있으면 안 되고 뭐만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봐라, 그 미성년자가 여러분 아들이 부동산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안 생기잖아, 지금. 알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봐.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 딸의 재산을, 우리 아들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가 같이 동의서를 첨부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 처분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이럴 때 나오는 게 뭐야? 동의권입니다. 동의. 저기 동의할 때 동의.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철회가 나오는데, 철회. 얘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1억에 팔기로 했는데 얘가 계속 조건을 바꾸고 뭐 9,500만 하자, 9천만 원 하자 계속 이래. 기분 안 좋지? 그 계약 파기하지? 계약 파기를 말한다고 여러분. 계약을 철회하겠다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철회권입니다. 철회권. 철회. 알죠? 철회. 그 다음에 상계는 뭐야? 상계는 어떤 것이냐? 을이 1억을 줄 게 있고요. 얘가 7천만 원 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뭐랍니까? 야, 니 내한테 1억 줄 게 있고 내가 니 7천만 원 줄 게 있으니까 가서 그냥 300만 원, 3천만 원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상계야, 상계. 일명 경상도 사투리 뭐야? 까자.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까자 이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상계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품격 있게 상계하자. 알죠? 우리 용어를 쓸 때도 됩니다. 법률 용어를 써야지. 맞죠? 상대방이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뭐 촌식이 까자 안 됩니다. 이거 촌식이 안 돼요. 어떻게 돼? 상계하자 합니다. 상계. 알겠어요?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다. 상계하자 한단 말이에요. 상계도 뭐야? 이 갑의 단독의 의사표시 한 개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인입니다. 추인. 추인이 어떤 거냐? 이게 24페이지 나중에 배웁니다. 이 판소도 24페이지 가면 협의 문구들이 할 때 배우는데 어떤 내용이냐? 미리 예습을 합니다. 상계가 어떤 거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1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대리권의 수요가 없는데 팔아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5천만 원에 팔아붙단 말이야. 병인데. 그럼 이 사람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 수요 안 했잖아. 그 무권 대리입니다. 이게 무권 대리. 그래서 매매 계약했단 말이에요. 법률행위를. 요 2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있잖아요. 갑에게 이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지. 이게 뭐예요? 물어본다. 아래 채자에다가 구할 고자입니다. 최고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본인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 말 수도 있다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누가 선택한다고? 본인인 갑이.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있잖아요. 항상 나쁜 새끼가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1억짜리를 5천만 팔으면 이 새끼 이름이 뭐야? 호로 새끼입니다. 1억짜리 5천만 팔았으니까. 알겠지? 근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1억짜리 1억 5천 팔았구네. 에? 그럼 잘 팔았어, 못 팔았어? 잘 팔았지. 1억 5천 내한테 돈 들어온다니까.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니까? 본인한테 기속되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지? 물어봤는데 얘 대답 뭐 했어요? 이거 하겠지? 알겠어요? 추인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추인한다는 얘기는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일자입니다. 요 5월 1일에 한 매매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맞죠? 이 추인이 뭔데요?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야. 추자가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작은 한자가 나중에 기본소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인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5월 1일까지 뭐 한다고요?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합니다. 요것도 이제 올해 시험 나왔던 거죠. 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추인이라는 의미가 뭔데요?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아들놈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게 뭐예요? 추인입니다. 알겠죠? 네, 추인. 그러면 누구의 의사표시입니까? 갑의 단독의 의사표시. 의사표시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추인.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까지 했고요. 취소는 뭔데요? 취소는. 자, 보세요. 이 갑하고 을하고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하면은 이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 받아서 할 때는 취소 못 하죠. 누구의 동의 받아서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때는 취소 못 하지만 동의 없이 매매 계약하면 언제든지 말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때 나오는 게 뭐예요?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는 언제 나옵니까? 채무불이행. 채무이행을 못했다는 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뭐라고요? 채무이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겁니까? 5월 1일 날 계약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계약 씁니까? 안 씁니까? 보통 쓰는데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날짜를 어겼잖아. 그러면 갑이 을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야, 니는 채무 불이행했네 이래야 된다고. 알겠어요? 계약서에 5월 1일에 계약금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6월 1일에 잔금 준다고 딱 돼 있잖아. 맞지? 그런데 중도금 안 줬잖아. 그럼 얘가 채무 이행을 안 했잖아. 이러면 뭐 한다고? 채무 이행을 불이행했단 말이야.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뭐 한다고? 해제를 한다고. 해제. 알겠지? 근데 해지는 뭔데? 해지는 임대차 계약에서 이익이 차임을 연체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 알겠지? 자,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은 618조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뭡니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618조에 돼 있다고 법에. 알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고.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럼 여러분 임대인이야 뭐합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됩니까? 명도소송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맞아요? 자, 그러면 요 차이점 뭐예요? 매매 계약하고 요거 차이점은 요거는 계속적으로 월세를 주고 있죠. 요거 무슨 계약이란다? 계속적 계약이랍니다. 계속적 계약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뭐 한다고? 해지를 하고. 뭐 한다고?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과 같이 한 번 하고 치우는 거. 요거는 뭡니까? 일시적 계약을 하거든. 요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한다고. 알겠죠? 그럼 해제와 해지는 무슨 불이행이 전제 조건입니까? 채무 불이행이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데 계약 취소하게 되면 안 돼. 취소는 뭐야? 미성년자 같이 제4강착인 경우에만 취소를 말 쓰고.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예요? 당신은 무슨 불이행이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써야지 정확한 법률 용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취소도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온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입니다. 오늘 필수 암기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의제포. 유언.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유언. 유증은 뭔데요? 유언으로서 증여하는 게 유증이죠. 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니 해라. 내가 니한테 1억 주겠다. 이런 게 유증입니다. 이걸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유증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의 이때가 생활이 뭡니까? 아주 미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 필요 없어요. 땅 샀는데 땅도 수용도 해본 적도 없고 대출 받은 적도 없고 맞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민법 공부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전부 다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 그래서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입니다. 그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어떤 겁니까? 장학재단 들어봤어? 장학재단. 이거 장학재단이 재단법인 설립 행위입니다. 그럼 출연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알죠? 그래서 추신수가 이랬잖아요. 뭐 했습니까? 야구, 야구입니까?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별로 없는 애들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옛날 텍사스 다닐 때, 텍사스 그때, 뭡니까? 엄청난 돈을 받고 갔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장학재단 만들었잖아. 아직까지 출시로 나오는데 프로야구에. 지금 뭐합니까? 지 연봉 전부 다 애들 다 그 기부하잖아요. 추신수를 몰라요? 아, 야구에 가지고. 추신수를 몰라요. 지 있잖아. 연봉 전부 다 그냥 저 기부해요. 부산 그 고등학교하고 저쪽에 지 있던 초등학교, 중학교 있잖아요. 전부 다 돈 다 줘요. 그냥.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 벌어놓은 게 너무 많아. 아시죠? 그거 전부 다 장학재단 만들어 그거 기부했잖아요. 발전기 계속 주지. 그러니까 부산 고등학교에서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야구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 걔들 코스를 다 받아가지고. 부산 고등학교 출신이 또 누구 있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이대호. 대호 알죠, 대호? 친구잖아, 친구. 이대호는 자이언츠 남았지만 텍사스, 지는 텍사스 갔잖아. 죄송합니다. 뭐. 잘 몰라가, 뭐, 저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뭡니까? 마이너리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대성한 거잖아요. 그런 위인들은 한 번씩 기억을 해야 될 건데. 참, 됐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버리세요. 주신수도 버리세요. 오늘부터. 그런 게 뭐예요? 장학재단,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포기,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단 투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갑시다. 32, 33. 그 앞에 기출문제도 많지만 32회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 재단법인 설립행위. 얘들 까라쁘고 얘가 답이었어. 자, 우리 시험 문제 얘기해 줄게. 시험 문제는 뭡니까? 오지선다 맞아? 패턴을 잘 알아야 돼. 오지선다야. 맞지? 그러면 4개가 나오려면, 4개 지문 깔리려면 밑에 거 4개에서 위에 거 깔리는 거 4개에서. 이 몇 개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7개 아니야, 지금. 아, 딱 맞. 맞지? 그래서 여기서 4개 깐다고. 정답 어디 있어? 밑에 있다니까. 그래서 32회 시험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시험 정답이었어. 33회 때 시험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느냐 시험에 나왔어요. 동철이 깔아놓고. 알죠? 정답이 뭔데? 손자에게 유증했다. 유증이죠. 맞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연달아 내보니까 이제 실대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 쉬었어. 얘는요, 2년이나 3년 만에 무조건 나와요. 그럼 올해 좀 반짝반짝, 내가 그랬거든요. 요거 올해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연달 나온 적 거의 없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3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연달 나왔거든. 알겠죠? 올해 나올 때 됐습니다. 외워야 돼, 이제. 알죠? 작년에 좀 내가 뭐 했으면 이거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외우고 간 사람이 있는데 안 외울 수가 없어. 왜? 30번 넘으면 30번 넘게 반복해 주거든. 30번 반복하면 외워질까 안 해줄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외워지는 기라. 알겠죠? 30번 반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주 먹고 제세해. 알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는 또 외워야 될 게. 자, 우리 판소도 되어 있지만, 요건 형성권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내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형성권이야. 그리고 무슨 주의 차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차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니까 표백주의 차고 있습니다. 표백주의 차고 있다.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판소도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35회 시험에는 요게 이제 포인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올해의 포인트입니다. 3월 달에 모의고사 첫 번째 시험 문제 지문 이게 나올 거예요. 동철이. 알겠습니까? 3월 달 첫 번째 문제 나올 거예요. 항상 3월 달 첫 번째 모의고사 보면은 항상 동철이 시험 내더라고요. 이거.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단독행위가 시험의 포인트다. 됐어요? 자, 그럼 책에 갑시다. 책에 24페이지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별표해 놓으시고 현관편에 놓습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는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의 돼 있죠, 주의. 세 번째 줄에 주의 돼 있어요. 박스에. 네, 주의. 제한 물권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나와 있는데, 소유권 포기하고 점유권 포기 빼고 나머지 포기 나오면 뭐라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취소 처리 나오는데 우리는 외우기 쉽게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해서해. 됐어요? 이 사람은 암기법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 외운 방법이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해서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그러면 3번 갑니다. 특징. 특징은요, 첫 번째 줄 중간쯤에 가면, 끝에 가면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하나요, 적용된다, 허용된다, 돼 있습니까? 그거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니은번에 별표에 연결해주시고,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판소도 적어 놓읍시다. 이게. 단독행위는, 어떻게 돼요? 무슨 규정이 있을 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두 번째,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거는 옆에다가 32페이지 참조 딱 적으시고. 자, 32페이지 참조 해놓으시고. 판소노트에 적어놓는 겁니다. 판소노트에. 그럼 32페이지 또 한번 넘겨보자. 예? 자, 우리가 조건과 기한 나오는데, 조건과 기한에서 판소노트 32페이지야. 판소노트. 판소노트 안 넣으셨습니까? 판소노트 안 넣었어요? 빌려주는데. 나중에 빌려드릴게요. 알죠? 예. 빌려주는데, 빌려주는데, 줄 긋고 쓰면은 사야 됩니다. 의사실행 계약 승인이죠. 괜찮아요. 그럼 뭐,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줄 긋고 뭐 사인하고 뭐 이름 적고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군데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알죠? 자, 빌려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32페이지 보시면, 조건과 기한이 비교돼 있어요. 쭉 내려가니까 단독행위 나옵니까? 맞죠?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 X 돼 있죠?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단독행위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럼 판소노트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놓았다. 그래서 몇 페이지? 1페이지 참조 딱 적으면 되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됐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건 기한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설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갑니다. 25페이지 계약 나옵니까? 계약. 나와요? 네, 계약입니다. 자, 첫 번째 적으시고. 계약이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에 서로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계약은요, 15개의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15개. 몇 개가 있다고? 15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밑에 가서 합동행위 갑니다. 합동행위나 서로 대립하지 않는 공동 목적을 위해서 평행적 구시점으로 같은 내용의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승인하는 법령이다. 줄만 꺼놓고 알았다. 시험 안 나온다. 맞죠? 여러분 지금 뭐만 보면 된다 그랬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공법 해야 되지. 개론해야 되지. 맞죠? 네, 되죠. 민법도 그냥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만 보면 돼. 나중에 여러분 어디 뭡니까? 여름에 뭡니까? 7월 달에 뭡니까? 8월 달에 계곡 가잖아. 가면 뭡니까? 발 계곡에 물 담그고 뭡니까? 뭘 꺼내가? 판소노트 꺼내가? 하면 쫙 한 시간만 딱 보면은 전 내용 다 머릿속에 탁 스캔같이 쫙 지나갑니다. 그거 딱 적으면 돼요. 알죠? 그러고 우리 또 이제 나중에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학원도 방학이 있습니다. 응? 여름 방학이 금토일입니다. 방학이 아니죠, 그거는. 맞죠? 금토일입니다. 네. 방학하기 전에 목요일 날 시험을 치고 보내봅니다.
그러면 충격이 온 상태에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전략입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시험 치기 전에. 우리가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시험 칩니다. 시험 치가 보냅니다. 그러면 시험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떠나야 된다 이더라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 발을 담가 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방송을 더 커가지고 싹 보시면 머리 확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봅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2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나오는데요. 채권행위, 처분행위. 자, 봅시다. 어떠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요 미성년 지워버리고. 자, 어떻게냐. 각각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럼 5월 1일 날 뭡니까?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약금 걸어요, 안 걸어요? 걸잖아. 그리고 중도금 지급하고 6월 잔금 지급하고 이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5월 1일 날 계약서 쓸 때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 채권행위를 합니다. 채권행위라고. 요 잔금 주고 이전행위 할 때는 처분하는 거지, 처분. 무슨 행위 한다? 처분행위. 자, 이게 물권행위라는데 이게 뭐라고요? 처분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외우지 말고 이해해보자. 요 채권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요때 얘가 을은 중도금과 잔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6월에 잔금 줘야 되잖아. 맞지?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뭐 해야 돼요? 재산권 이전해야 되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채권행위 나면은 이행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되지. 맞아? 그리고 요 행위를 하면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뭡니까? 무슨 행위다? 의무 부담 행위고 이행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그런데 잔금 주고 잊었는 하면은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잖아. 예?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잔금 주면서 잊었는 게 해버렸다. 그 뒤에 뭐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나뿐죠. 처분행위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의무도 부담하지. 얘는 6월 1일 이후에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네? 23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동철이가 상처 먹고 취해서 유유체포. 됐죠? 오케이? 지금 오늘만 해도 몇 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25페이지에 채권행위 한번 보세요.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 썼다. 계약 적어놔. 계약입니다.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다른 점 이행 현관편에 주고 처분행위가 구분된다 이렇게 되고요. 증여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전부 다 밑에 계약입니다. 증여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 나오면 뭐라고요? 전부 다 채권행위. 처분행위는 뭐라 했어요? 물권행위 나오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 번째 줄 보시고 직접 물권 변동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행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준물권행위 나옵니까? 준물권행위. 자, 그래서 준물권행위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권행위 내용이 준자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준자. 물권행위 내용이 준용된다 그래서 준물권행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준자에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채권양도 있습니까? 채권양도, 이거는 준물권행위입니다. 채권양도. 양도가 뭐예요? 처분이죠. 같은 말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23회 때 나왔던 게 채권양도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자,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어.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그럼 뭘 찾아내 이깁니까? 처분행위 찾으라 했잖아.
그 시험 지문에 뭐 나와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계약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채권 계약 아니죠? 뭐가 나옵니까? 채권 양도. 채권 양도가 나왔어. 준물권 행위. 맞아요? 자, 준물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합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 행위를 합니다. 자,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를 합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 행위를 한다 이 말이야. 준물권 행위에 뭐야? 채권 양도가 있거든. 양도가 뭐야? 이거잖아요. 양도가 처분이잖아. 맞죠? 그래서 채권 양도를 하더라도 물권 행위 내용이 준용되니까 준물권 행위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 오로지 아까 뭐랬어? 다시 한번 해보자. 뭐 해결하고? 동철이가 상주 묻고 취해서. 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효체포는 뭔데? 상대방 단독.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됐어. 넘기면 돼요. 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민법은 요식이 원칙입니까? 불요식이 원칙입니까? 불요식이 원칙이야. 중개사법의 중개계약도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외로 요식이 있는 게 있어요. 유언할 때는 5가지 방식대로 해야 돼요. 유언에 대한 일정한 방식. 법인할 때도 법인에 설립된 게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요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줄 끄면 돼. 불요식이 원칙이다 써있죠? 줄만 꺼놓고. 일단은 그 페이지에 뭡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 자, 일단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짝 줄 끊어 써야 돼. 진하게 줄 끄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각이 되거든. 알겠지? 자, 오로지 동철이가 상주 먹고 취해서 유죄포. 알겠죠? 그거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식행위 있다 그랬지. 세 번째 줄. 요식행위 경우도 있다. 법인 설립행위, 유언, 혼인할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결혼도 안 해봤구나 또. 신고해야 되잖아. 저희 와이프가 대학교 제가 갔을 때 저희 와이프가 무주물이었습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동산이었어요. 내 꼬시를 막 쫄쫄 때려다니겠다니까 저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선배들이 이해했어요. 저 신입생들을 뭐라고? 무주물이다. 빨리 선점을 해야 원시 취득한다. 알겠죠? 그 대학교 가니까 뭡니까? 우리 와이프 건너리 지더라고 무주물이었어요. 알죠? 선점을 했죠. 무슨 취득했습니까? 원시 취득.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맞죠? 대학교 때부터 사귄 걸 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까지 하면 우리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제가 맞죠? 30년 다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꼬셨으니까. 에? 진짜입니다. 군대에 제가 이제 뭡니까? 저쪽에, 어디입니까? 파주에 있었거든요. 일사단 수색대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면회로 왔더라고. 7시간 걸려가더라고. 내가 니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지, 그때. 예,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저를 먹이 살리고 있습니다. 예. 한 10년 전에는 뭡니까? 저 차도 막 뽑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빨간 뭡니까? 산타페도 뽑아주고 했는데, 풀옵션 해가 딱 뽑아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입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막 와이프 돼가지고. 네. 저는 주말에 뭡니까? 전업주부로 바뀌는 거 아세요? 네. 자, 무조건 밥도 다 하고 다 합니다.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요리 기구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자,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혼인 또 뭐야?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요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라고? 불요식이 원칙인데 예외가 요식 행위들이 몇 개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 알겠죠? 자, 시험 안 나옵니다. 출연행위가 있고 비출연행이 있어요. 자, 출연이 뭐냐면은 재산에 증감이 있는 거야. 출연. 자, 대가 들어가야 돼. 그 매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대가가 넘어가죠. 대금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러면은 매매 계약은 출연행위입니다. 근데 시험의 포인트가 17회 때 시험 나오죠. 17회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34회 때 시험 쳤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갔습니다. 알죠? 17년 전에 나온 거. 비출연행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재산에 증감이 없다. 이 대표적인 뭐니까? 요거는
동대포. 네. 자, 여러분은 사는 아파트에 동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동대표. 외우실게. 자, 동대표 안 하고 경상도 경대포 이라죠. 여러분 지금 경상도 살고 있잖아. 동대표를 안 한다니까. 동대포라 하죠. 대표 한잔 해야 되거든. 동의, 대리권, 수여 하나에 그 다음에 포기, 소유권의 포기.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요게 비추령입니다. 아까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누구의 동의 있어야 됩니까? 법정대리 동의. 근데 재산이 넘어간 게 아니죠. 동의만 해줬단 말이야. 동의만. 무슨 말 알겠지?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 법정대리 동의했다 했잖아. 맞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재산이 강한 게 아니야. 동의만 했지, 동의만. 그러면 동의권은 뭐예요? 동의권은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갑이 어리게 좀 팔아달라 그래.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재산을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예요? 비출행입니다. 포기는 뭔데, 포기? 내가 이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겠다, 포기. 그럼 마이너스인데? 자, 나는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돼야 돼. 이게 출행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기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되잖아. 대금을 주니까 대금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돼. 재산에 증감이 있으면 출행이, 재산에 증감이 없으면 비출행입니다. 소유권의 포기도 비출행이다. 옛날에 17회 기출 딱 해놓고, 근데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다. 우리 출제위원은 오로지 뭐, 요 파트 보면 동철이가 상점부 채세, 유효제포. 알죠? 그것만 보고 있는데 나머지 거는 되네. 또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냥 해주는 거야, 서비스로.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집중이 딱 떨어지고 있죠, 지금. 좋은 현상이에요. 앞에 아까 동철이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알겠죠? 우리 공부할 때 딱 그 핵것만 딱 하면 되잖아. 무슨 말 알겠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줄만 걸어 갑시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왔다고? 17회 기출만 적어놓으세요. 17회. 진짜 오래됐다. 17년 전이다. 17년 전에 한 번 나왔다. 자, 줄 끊으세요. 재산 중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 중. 자, 7번 보세요. 내 재산은 마이너스 되고 타인의 재산은 플러스 됐잖아. 그럼 이런 것은 무슨 일을 한다? 출연행위를 한다. 다시. 내 재산은 마이너스 되고 상대방 플러스 시키잖아. 이게 뭐라고? 출연행위. 나는 대금을 마이너스 됐지만 얘는 플러스 됐잖아. 이게 무슨 일이다? 출연행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재산이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되더라도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 행위를 뭐란다? 비출연행위라고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대리권 소유표 시 소유권의 폭이 동의한 게 되잖아. 동대포. 동대포. 됐죠? 동대포가 뭐라고요? 비출연행위다. 됐죠? 됐어. 그 다음에 주대행위, 종대행위 나오는데, 자, 요거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주택가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돈을 빌려줍니다. 1억을 빌려주고, 요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권자를 했습니까? 저당권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설정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채무자지. 그러면 요 은행인 저당권자가 뭐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에 가가지고 은행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요 1억을 빌려주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을 합니다. 대차계약을 씁니다. 정확한 용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을 하죠. 됐어요?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합니까? 요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설정계약 하죠. 자, 여러분이 대출을 안 받아서 그런데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니까 제일 먼저 얼마 필요하신데요? 이러더라고. 그래, 1억 필요합니다. 그럼 적으라. 1억. 그 서류 들고 왔지요? 이러더라고. 무슨 서류입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하기 위해서 서류 들고 와야 되잖아.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설정 등기 다 확인하더만은 내 도장을 확 뺏어가지고 막 쉐리 막
찍잖아. 뭐를 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주된 거야? 돈 빌리는 게 주된 거지. 맞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종된 거란 말이야. 알겠죠? 주택가에서 시험에 5년 전에 이게 나왔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종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주된 계약이다. 옮기겠습니까? X. 그렇게 되는 거야. 알죠? 다시 한 번 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거고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종된 계약이야. 바뀌면 돼, 안 돼? 이게 한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 말고 어디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다고.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오로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유유제포. 알겠죠? 수행이 패턴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주택관리사 내는 선생님하고 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포인트를 잡고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요 페이지의 핵심 뭐라고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유유제포.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줄 끄고 갑시다. 줄 끄고 갑시다. 자, 어디를 가냐면요. 자, 어디 예를 들면은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소비대차 계약에 존재하여 기한은 뭡니까? 기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능한데 여기서 저당권 설정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와요. 줄 거에 대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행위이고 소비대차 계약은 뭡니까? 주된 법률행위다. 찾습니까? 이게 별표 한 개 딱 해놓으세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종된 행위는 당연히 주된 행위, 법률행위,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렇게 됐고요. 이제 법률행위에 요건이 있는데 자, 요걸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